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젊음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온 이효령입니다. 참 춥죠? 바깥에 춥고 첫눈도 내리고 그랬는데 오늘 이 스튜디오에만은 추운 그러한 겨울이 아니라 따뜻한 봄, 젊음을 뭐라고 그래요? 청춘이라고 그러죠? 봄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파랗게 살아서 움직이는 이야기,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 자신의 젊음을 남에게 주어진 것 또는 내가 젊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내가 젊음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젊음의 디자이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의문만 가져가는 지성도 느낌만 가져가는 감정도 아닌 오리토끼 세계와 같은 데서 산다 이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으로 보면 이거는 오리 주둥이죠. 오리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뭐가 되나요? 토끼가 되잖아요. 토끼가 돼. 이거 토끼 오리요 이거. 토끼입니까 오리입니까 이거? 여태까지 이렇게 보는 사람은 오리라고 우기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토끼라고 우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하나로 볼 수가 없어요. 흑이다 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자,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를 했을 때 각 미디어에서 뭐라고 그랬냐? 흑인 대통령이 나타났다. 미국 초에 흑인 대통령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쪽으로 보면 흑인이지만 저쪽으로 보면 백인이요. 안 그래요? 스웨덴계의 순전한 백인과 순수한 백인과 아메리칸 블랙 미국 흑인도 아닌 아주 케냐의 완전 순정 흑인 그 두 사이에 하와이에서 났어요. 그리고 계부를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소년 시절을 지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게 미국에서 백인으로 태어나서 도시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대자연 속에서 이렇게 고기 잡고 하던 사진이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보면은 완전히 까맣지 않죠? 흑인 아니죠? 또 백인도 아니죠? 그럼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면 없네, 이 사람? 뭐라고 해야 돼요? 흑인이면서 백인이다. 어떤 사람은 백인도 아니고 흑인이다. 또 어떤 사람은 흑인이다. 백인이라고는 절대 안 해요. 왜? 원드롭 룰이라는 게 있어서 백인들이 백인들 피에 조금이라도 유색인종 피가 흐르면 완전히 무시해버려가지고 그것을 컬러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W, white, colored, C, 그 다음에 오바마처럼 mixed, M, 세 종류의 인종이 있어가지고 국세조사 갈 때는 자기가 택할 수 있어요. 유색인종인 경우에서 나는 흑인하고 백인, 나는 아세안인하고 백인, 복수로 자기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참 중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바마라는 사람은 개인인데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된 사람인데 이걸 백인의 50%를 전혀 무시하고 온 지구 사람들이 흑인이라고 그런다. 얼마나 끔찍한 생각들을 하고 있나. 나머지 백인의 50%를 없는 거로 치부하고 있다. 왜 흑인이면서 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왜 중간은 없나? 왜 이건 오리라고만 얘기하고 토끼라고만 얘기하냐? 이렇게 보면 토끼고 이렇게 보면 오리라고 하는 이 도형을 놓고 왜 한쪽으로만 보냐? 그러니까 지금 브로그에 보면 뭐라고 썼냐 그러면 오바마요. 당신 2살 때 모택동 수상이 흑인들의 민권운동을 도와줬다. 은혜 갚아야 된다. 은혜 갚아라. 이렇게 완전히 흑백을 넘어서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흑인으로 몰아가는 거야. 흑인으로. 봐라. 모택동은 흑인들이 막 백인들하고 싸울 때 너희들 편 들어줬으니 이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흑인 편 세워야지. 애써서 흑백 인종을 겨우 넘어서서 흑인은 95% 투표를 했고 백인들도 55%나 투표를 했는데
흑인의 승리만이 아니라 백인의 승리이기도 한데, 인종차별하던 사람들이 흑인임에도 찍어줬는데, 혼혈아이면서도 찍어줬는데, 한쪽 흑인들의 승리로 몰고 가봐라. 또 백인들이 불공평하다고 싸울 거 아니냐. 이걸 백인들의 뭐라고 해봐라. 흑인들이 또 그럴 거 아니냐. 언제까지 우리는 흑백 싸움 해야 될 거냐. 흑인 백인보다도 더 양쪽에서 차별을 당했던 닉스드, 그리고 이 사람은 인도네시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시아의 문화, 하와이의 문화, 전부 마이너 문화 속에서 자랐던 한 대통령이 만약에 쏠림 현상을 갖는다면, 자기 피의 어느 한쪽으로 흐른다면 얼마나 이 세상은 비극적이 될까. 내 몸 안에는 백인의 피도 있고 흑인의 피도 있다. 즉 가해자의 피도 있고 피해자의 피도 있다. 이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적어도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니까 나는 지식인이면서 또 노동자들의 흑인들의 그 삶 속에서 인권 변호사로 난 지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시대에서 종집을 찍자. 나는 흑인이면서 백인인 퓨전, 서로 혼유된 섞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두 피를 섞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제3의 인종을 넘어선 세계를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트리니티의 그분하고 가장 가까웠던 라이트라는 목사, 백인을 막 공격하면서 무슨 하나님이여 미국을 도와달라가 뭐냐. 백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 이것은 God blessed, 미국이 아니라 God damn 미국이다. 이렇게 막 욕을 했던 라이트 목사와 결별을 하죠. 너무 격렬하게 백인들을 욕하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오바마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젠 더 이상 이러한 두 개의 시점을 한쪽으로만 보고 쏠림 현상 가지고 이거다 아니다 저거다 우리 싸울 시간이 없다. 넘어서야 된다. 오리와 토끼의 두 개를 융합하는, 오리이며 토끼인, 나는 오리라고 생각하지만 토끼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나는 토끼라고 생각하지만 오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만 생각해도 우리는 목숨 걸고 서로 싸우는 일은 없다. 왜? 우리들의 삶이란 그렇게 흑이다 백이라만 돼 있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커피를 마실 때도 까만 커피에다가 흰 우유를 타잖느냐. 흰 우유를 타잖냐. 그것은 커피냐 우유냐? 아니다 이거예요. 엄연히 카페오레, 우유를 탄 커피 맛은 커피 맛도 아니고 우유 맛도 아닌 새로운 맛이 나는 거다. 그런데 우유를 싹 무시하고 보통 커피다, 또 이걸 해가지고 이건 우유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현실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흑인 대통령이 최초로 태어났다고 그랬다. 우린 아주 굳어졌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굳어졌다. 여러분들은 이다와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흑인도 백인도 아니라 흑인이면서 동시에 백인인, 그 세계가 21세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우선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동그란 거하고 이 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월드컵 때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 만들어낸 것이 별을 그려놓고 꿈이 이루어진다. 그때 꿈이란 말 대신에 이 별표를 갖다 붙여놨죠. 그래야 꿈이라고 하는 건 동경하는 것이고, 먼 하늘에 있는 별처럼 자기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별처럼 되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광막한 하늘에 떠있는, 그렇게 멀리 있는, 그러나 빛나는 거,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거, 그것이 별인데, 이것을 100년 전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별이라고 생각했을까? 어때요? 생각했을까? 몰라요? 자, 지금부터 젊음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위에도 나오겠지만 끝없이 생각해야 돼요. 우린 이건 누가 보던 이 별이죠. 그런데 100년 전 구한말 때의 우리 할아버지들은 이것을 전혀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뭐라고 그랬냐면 꽃이라고 봤어요. 이걸 꽃으로 봤어요. 즉 우리의 조상들은 별을 이런 모양으로 그리지 않고 이런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고구려 벽화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북두칠성 전부 동그랗게 그렸어요. 단추처럼 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서양 사람들이 그린 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꿈이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별을 꿈 대신 갖다가 전부 붙여놨지만 이 속에 별표 속에 담겨져 있는 실제 별이 아니고 별을 이렇게 디자인한 것이 근대화, 서양 문화를 접하고 우리가 그것과 함께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즉 디자인하는 방법이 달라서 우리 선조들은 동그랗게 별을 표현했고 우리 이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5뿔이 난 하나의 별 모양을 그렸죠. 그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참 재미난 것은 구한말 때의 한국 사람 또 외국 중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일본에 가가지고 성조기를 봤어요. 성조기라는 게 뭐예요? Stars and Stripes. 별과 줄이죠.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게 다 뭘로 보여요? 여러분들은 별로 보이지요, 다. 그런데 옛날 우리 선조들은 디자인하는 방법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걸 보고 꽃으로 생각해서 야, 그 꽃 그린 나라 깃발, 그래서 미국을 화기국, 꽃화자, 깃발이라는 기자, 나라국자, 그래서 미국을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깃발을 보고 꽃으로 보고 화기국이라고 그랬어요. 화기국. 한자들 알지요? 꽃화자, 깃발이라는 기자. 그러니까 성조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은 요즘 와가지고 이게 별이지 옛날 사람들은 별이 아니라 꽃으로 봤기 때문에 꽃을 그린 깃발의 나라다. 화기국. 지금도 중국에서는 화기은행, 미국은행 같은 것을 화기은행이라고 아직도 쓰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왜 같은 별인데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5모가 나게 그리고 우린 동그랗게 그렸을까? 야, 똑같은 별인데도 디자인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꿈꾸는 방법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새 한국인이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양 디자인, 서양 사람들의 문화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서양 문화를 당연히 내 문화처럼 살고 오늘까지 커왔다. 이 별 모양 하나에서도 읽을 수가 있다. 옛날 우리는 별을 둥그렇게 그렸는데 우리 선조들은 둥그렇게 그렸는데 우리는 별 그려라 그러면 다 5모 별을 그린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내 거다 서양 거다 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배웠으니 이게 여러분들의 별은 동그란 별, 5모가 난 뿔난 별, 다 같이 여러분들 문화 속에는 두 문화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지금을 젊음을 디자인할 때는 이러한 서양적인 거, 한국적인 거, 이런 세계 모든 것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운명의 별을 만드는 것이지요. 젊은이는 방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처자식 다 해놓고 애들 다 놓고 아버지가 어느 날 밤에 자다 말고 인생이 뭐냐 허망하다. 내가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 난리 나죠.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결혼하지 말지. 방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이들이다. 왜? 일찍 결론 내지 마라 이거. 왜? 다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미들이 먹이를 찾을 때는 집단 행동 안 해요. 외롭게 혼자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먹이를 찾았을 때 딱 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저쪽 길에는 저기 가면 뭐가 떨어져 있겠다. 그러고 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논리가 안 통해요. 길바닥에 뭐가 떨어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된다, 합리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헤매다녀야 얻을 가능성이 많다. 인생의 의미를 딱 고정해 놓으면 못 찾는다. 여기도 가보고 동서남북 막 돌아다닌다. 대학생이란 뭐냐? 방황하는 것이다. 자연과학도 해보고 인문학도 가보고 연애도 해보고 갬블도 해보고 다소 욕을 먹더라도 무릎팍을 깨트리더라도 젊은이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무릎을 깨트려도 노인네 같으면 한 번 무릎 꿇으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일어설 수 있다. 무릎을 깨트려라. 여러분들이 꼭 어렸을 때 네 발로 기어다니면 제일 편했는데 왜 두 발로 일어섰어요? 어머니가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기어다니면 제일 편안한데 무릎을 깨트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들은 두 발로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승리자들인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그런데 등뼈를 꼿꼿이 세우고 두 발로 일어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갔다 이거예요. 쓰러지면서. 사실 제일 아름다운 얼굴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젊으니까 다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얼굴이 있어요. 애들이 막 무릎 깨트리고 울잖아요. 엄마 하고 울어요. 눈물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이 녀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릎을 깨트리고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아이의 눈물이 가시지 않는 그 얼굴에 미소가 어리죠. 그게 여러분들의 젊음의 의미고 개미의 의미예요. 개미는 막 헤매다녀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사방을 다녀요. 그래서 먹이를 딱 찾으면 여기서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먹이 찾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방황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즉 방황과 이 곡선과 이 직선은 바로 방황은 목표를 가졌을 때 방황의 의미가 있지 집을 갖지 않는 둥지 없는 새는 방황할 수 없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모색해서 결국은 아무리 방황하더라도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는 일직선으로 돌아와야 할 여러분들은 집을 가지고 있다. 그 집이 뭐냐? 그 가치가 뭐냐? 21세기에 여러분들이 헤매다가 돌아와야 할 21세기의 큰 목표, 그것이 젊음을 설정하는 여러분들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집, 둥지를 가진 새는 멀리 난다.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방황해도 두렵지 않다. 여기 보면은 개미가 먹이를 딱 찾으면은 소리로 질러요. 소리 지르면 이 개미들이 막 자기 이 페론인가 이런 냄새도 피우고 뭐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모였던 다른 개미들이 전부 모여서 일직선으로 공동으로 이 먹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즉 먹이를 찾을 때는 혼자 찾고 외롭게 혼자 찾고 찾아서 목표를 했을 때는 여러 이웃들과 함께 집단으로 이 먹이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목표를 찾을 때까지는 외롭게 혼자 지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는 것은 외롭고 남들과 상의할 수도 없고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먹이를 찾아야 돼요. 혼자 방황해야 돼요. 그런데 먹이를 발견했을 때는 이웃, 친구, 모든 커뮤니티들이 공동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 먹이, 소중한 자기가 얻은 목표를 자기 집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 이것이 젊은이들의 순서다. 젊은이여 방황하라. 그러나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는 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다. 함께 그 먹이를 가지고 집으로 간다. 그 집이라는 게 뭐냐? 조국일 수도 있고 나의 이상적인 하나의 이념일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일 수도 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면 하늘을 날아가는 데 보면은 이게 피크만 아마 게임들 안 해요? 픽맨 있죠? 이렇게 입만 가지고 뭐 막 쏘는 거. 요즘 그런 사람 많죠? 입만 가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쪼아다니는 사람 많죠? 모든 걸 먹여 삼키죠. 근데 이 픽맨의 요 세 가지인데 보세요. 뭐가 떠올랐어요, 여기? 삼각형이 떠 있네요. 근데 실제 이 삼각형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요 세 개만 실체가 있는데 우리 의식 속에서는 요게 삼각형이 보이는데 똑같은 하얀 종인데 삼각형 이 흰 종이가 여기보다 더 셔 보여요. 그렇죠? 요걸 카니사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젊음은 현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을 통해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카니사 삼각형처럼 가상의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아갈 곳이 이거예요. 가상의 현실에 없다고 사람들 그러는데 아니다. 봐라. 카니사 삼각형 봐라. 현실은 핑맨 3개뿐인데 그 안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존재하지 않는 삼각형이 분명히 내 눈에 보이지 않느냐. 저게 꿈이다. 꿈은 현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현실 속에 숨어있는 내 삼각형이 있다. 저게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높이 높이 날라라 하는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가 여러분들 젊음에 디자인하는 응원가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인지 아닌지 말이죠. 실제로 해보세요. 떴다 떴다 비행기 대신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떴다 떴다 아무개 가령 여기 이름에 누가 있나? 옛날엔 자자 많이 붙였어요. 가령 이숙자. 떴다 떴다 이숙자. 날러라 날러라 높이 높이 날러라 우리 이숙자. 어머니가 불러주실 것 같죠? 친구가 불러줄 것 같죠? 떴다 떴다. 근데 거기다 대한민국 넣어보세요. 얼마나 엄숙해요. 떴다 떴다 대한민국. 날라라 날라라 높이 높이 날라라 우리 대한민국. 눈물이 안 나요? 좀 날라 그러죠? 떴다 떴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떴다 떴다. 그 고생하더니 한국이 떴구나. 그런데 이게 자꾸 추락할 것 같다. 뭔지 불안하고 뭔지 어려운 일이 자꾸 닥치다. 그래 좀 날러라. 어느 방향을 분명히 적어가지고 저게 우리 갈 길이다. 우리나라가 갈 길이다. 외세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석유 충격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떠다니지 말고 분명한 길을 목표를 정해놓고 날리자 이거예요. 내 힘으로 날리자. 바람의 힘, 물의 힘이 아니라 마치 제트 비행기처럼 나의 에너지로 분출하는 에너지로 대한민국의 한 목표를 향해서 날려야 된다. 그냥 날려서는 안 된다.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 높이 높이 날리자. 올림픽 금메달 탄 사람이나 여러분들이나 육체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몇 초 차이밖에 안 돼요. 뭐가 차이 있을까? 생각의 차이, 마음의 차이, 하고 싶은 열정의 차이는 천배 만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차이 얼마 없어요. 키가 커봐야 얼마나 커요, 자기네들. 그런데 생각하는 차이, 마음의 차이, 열정의 차이는 수천 수만 배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육체를 단련하고 평생을 육체에 의해서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자랑스럽지만 그 차이라는 건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을 새롭게 갖고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남보다 몇천 배의 힘, 3초가 아니라 30년, 300년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꿈꾸고 마음속에 자기 젊음을 갖고 가라. 그게 뭐냐? 여기 보이는 물음표하고 느낌표가 여러분들을 바로 육상선수가 달리기 내기를 하고 이 투포한 사람이 이걸 던지고 그 하드 트레이닝 하죠. 막 땀을 흘려가며 요번에 그 역도 하는 거 보셨죠? 자기 체중의 몇 배? 자랑스럽긴 하지만 100배, 1000배 못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물음표와 느낌표를 가지면은 여러분들의 체중의 몇천 배짜리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이 하찮은 이 물음표하고 느낌표 하나가 왜? 서양 문화가 여러분들이 중국 문화, 동양 문화가 대단한 것이었지만 근대의 싸움에서 결국은 서양이 지배를 했지요. 그래서 이 별표는 동그랗게 별을 그리는 사람보다 별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려서 태어나면서 이것을 꽃이 아니라 별이라고 금시 알아볼 만큼 서양 문화는 전 세계에 침투해갔죠. 전 세계. 크리스마스 때 빛나는 별. 그게 내 문화와 내 문화가 돼버렸죠. 서양 문화였는데. 그러면 무슨 힘을 가지고 동양을, 우리의 몇천 년 되는 역사를, 몇백 년 되지도 않는 그러한 나라들까지도 우리보다 더 힘이 세졌냐. 물음표와 느낌표를 우리는 문장에다 쓰지 않았다. 그들은 거대한 배를 가지고 우리 지배한 게 아니라, 비행기를 먼저 만들어서 지배한 게 아니다.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문장 끝에 느낌표 아니면은 물음표를 달고 지냈다. 그것이 뭘 끝없이 묻고 끝없이 감동하는 이 두 물음표와 느낌표가 세계의 역사를 바꾼 아까 얘기한 원동력, 날아가는 에너지였다 이거예요. 의문과, 즉 머리로 생각하는 의문과 가슴으로 느끼는 느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즉 우리 좌뇌 우뇌가 있는데 이성과 감성을 하나로 가지는 자가 이제는 이긴다. 철학자처럼 느끼고 감각이 아니라, 느끼는 세계가 아니라 이성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앞으로 젊음의 특권을 누릴 수 없다. 느끼기만 하는 사람도 안 된다. 끝없이 묻고 느끼는 삶을 내 마음속에 가져라. 그랬을 때 뭐가 정의고, 뭐가 불의고, 뭐가 자유고, 뭐가 부자유고, 뭐가 사랑이고, 뭐가 사랑이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의문과 느낌을 따로따로 떨어져서 감성, 이성이 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느낌의 세계, 물음의 세계, 이성과 감성의 세계를 함께 갖는 것이 젊은이들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리 원하지 않더라도 곧 물음표와 느낌표가 떨어지게 됩니다. 느낌은 점점 사라지고 의문부호만 커질 거예요. 또는 반대로 느낌만 점점 커지고 물음표가 작아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전에는 이성의 반대가 감성이다 그랬어요. 감성적인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없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소리라 느끼는 게 없다 이랬어요. 자라나는 시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 보면. 공과대 학생하고 문과대 학생이 이렇게 둘이 사랑을 하는데 강물을 여러 산책을 해요. 그런데 여학생은 문학, 시 이런 거 읽으니까 강물 흐르는 소리를 딱 보더니 저 강물 흘러가는 걸 보세요. 우리들의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그 사랑을 얘기했던 속삭임과 그 흘러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과대 학생 한참 듣더니 저 물을 막아서 수력발전소를 만들면 1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얻을 수 있지요. 이게 옛날식이에요. 요즘은 공대 학생들이 시인처럼 생각하고 시인들이 공대 학생처럼 생각해서 서로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짝짓기를 하는 시대. 컴퓨터가 그렇잖아요. 컴퓨터는 노래도 들려주고 우리들에게 게임도 하고 마냥 즐겁지만 한편적으로는 숫자를 계산해주고 엄격한 여러 가지의 자연과학의 세계를 보여줘요. 옛날 같으면은 악기가 따로 있고 계산하는 사무기기는 따로 있는데 세상에 컴퓨터라고 하는 건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막 거기서 그 게임하는 것도 있고 아름다운 영상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멀티라고 그러죠. 멀티미디어라고 그러죠. 시각, 청각. 이렇게 오늘날에는 생각이다, 느낌이다가 아니라 느낌, 생각이 같이 있는 젊음이 돼야 행동이 나오고 세상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세계의 젊은이들과 경쟁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